중국이 생뚱맞게 한복이 자기네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으면서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봄과 동시에 현재 중국이 주장하는 한복이 자기네들 것이라는 이유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김치라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아쉽고 우리 민족의 뿌리와 역사를 함께한 고유한 문화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김치가 자기네들 것이다 라고 말할 때만 해도 워낙 건강에 좋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라 탐낼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특히 동양에는 이런 비슷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한복까지 훔쳐가려고 하다니 정말이지 얼탱이가 나갈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어떤지를 알아야 이해하기 쉬울 텐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15억 61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부터 각자의 역사와 주권을 가진 독립된 나라들을 강제로 통합한 뒤 하나의 민족이라는 어이없는 슬로건으로 현재까지 단순 우기기로서 통치 중인 점령국이나 다름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중국 내의 여러 민족들은 중국에서의 독립을 위해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 끊임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특유의 우기기 정신과 일관된 공산 사상으로 그들의 외침을 억누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니 참 재밌는 중국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큰 땅덩어리와 공산주의 특유의 정신에서 나오는 허세와 당당함과는 다르게 중국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지배까지 당했던 나라였습니다. 과거 청나라에게 패하고 점령당한 뒤 무려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문화가 사라지고 지배당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온 고유의 문화가 생각보다 없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랑스러운 의복인 한복이 있고 중국에는 우리가 아는 치파오라는 의복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데, 치파오는 중국을 300여 년간 지배한 청나라의 만주족의 전통 의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과거 자신들을 지배했던 침략국의 전통 의상이 현재 자기들이 말하는 전통 의복이 된 셈입니다. 중국은 한족의 비율이 9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전통 의복이 과거 침략국의 전통 의복입니다. 그런 의복을 2001년 중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각국 정상들에게 입혀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여기서부터도 뭔가 이상하게 찝찝합니다. 아마 그런 느낌일 겁니다. 길을 가다가 방귀를 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묵직합니다. 마치 다량의 수분이 함유된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 채로 계속 돌아다니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치파오가 자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기에는 똥방귀를 낀 채 돌아다니는 것처럼 매일 찝찝한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부터 현재인 지금까지 긴 역사를 계승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온 딱히 이거다 할 만한 전통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중국의 문화들은 외세의 침략으로 사라지고 섞이면서 변형된 완성물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본래 중국의 고유의 문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생각합니다. 중국 한족에 잘 어울리면서도 본래 우리의 것이었다라고 우겨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문화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 잘못 걸린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는 역사적으로도 공유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가까운 데다 요즘 대한민국이 인기가 너무 대단해서 충분히 탐이 날 만한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화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보니 눈에서 뭔가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러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과거 역사에서 종종 만났다는 사실들과 옆 동네 이웃 주민이라는 것, 그냥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비롯된 중국의 결핍이 이런 문제들을 양산하는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조금 억울하다 싶으면서도 또 안타깝다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 곧 한국인이며 한국인은 한복을 입기 때문에 그 한복 역시 자신네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바탕이 되는 사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대한민국이 자신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것이며 이런 어이없는 주장들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설날 중국의 한 전통문화 행사장에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단체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절 행사에까지 한복을 입고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던 마냥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우리의 한복과 비슷해 보이지만 엉성한 옷고름하며 끝단이 무게감 없이 나풀거리는 것을 볼 때 진짜 한복이 아니라는 사실은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복의 역사는 1500년 전 남부 러시아 기마민족인 스키타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상의와 하의가 나뉘는 형식으로 발전되었고 이후 민족 고유의 복식으로 계속 개선해 왔으며 삼국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미 한복은 중국의 한푸나 일본의 기모노와 같은 남방계 복식 문화와는 달리 말을 타기에 유리한 북방계 복식 문화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한푸는 원피스의 형식을 띱니다. 역사에 기록된 한복 사진과 현재의 한복 사진이 다르다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모두 한복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개발할 때 먼저 상호를 등록합니다. 그 상호명이 바로 한복입니다. 그리고 초기 모델이 있고 개선 모델을 거쳐 최종 모델이 나오는 것처럼 그 시대에 맞춰 계속 업데이트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한복은 조선시대의 복식을 기준으로 계속 이어온 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중국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참 재밌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자기 자신들 스스로가 한복이 타국의 것이었다고 말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우리가 어릴 때 드라마에서 봐왔던 고려의 기황후와 그들이 전파한 고려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원나라는 우리 고려에게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처녀들을 공녀로 바칠 것을 요구했는데 이때 기황후 역시 끌려가게 됩니다. 기황후는 처음에 궁녀로 들어가게 되는데 복숭아같이 예쁜 볼과 버드나무 같은 호리호리한 몸매 그리고 미모가 워낙 아름다워서 당시 황제인 순제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은 뒤 원나라의 두 번째 황후가 됩니다. 여기서 비롯된 것이 고려양인데 고려양은 기황후를 포함해 원나라로 보내진 고려인들에 의해 전해진 풍습으로 특히 의복과 신발, 모자 등의 복식과 만두, 떡 등의 음식이 유행하고 왕실과 귀족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까지 전해진 문화를 말합니다. 와, 이때부터 우리 선조들은 타국으로 건너가 BTS와 블랙핑크에 버금가는 한류 열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역사상 첫 번째 한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민족봉 이 고려양은 명나라 초기까지만 중국의 한족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정착되기는 했지만 명나라 9대 황제인 홍치제가 동쪽 오랑캐의 옷에 홀리고 있다면서 고려양 금지령을 선포해 자신들 스스로가 한족의 옷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속자치통감의 기록들을 보면 공중금사사령 태반이 고려 여자이며 이런 이유로 의복과 신발, 모자, 기물 등 모든 것이 고려를 모방하면서 온 세상이 마치 미친 것 같다는 역사적인 사료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로 볼 때 중국의 선조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성인이었구나, 공자의 나라답다 생각이 들면서도 현재 자손들이 남의 것을 자기네들 것이라며 우기는 데에만 급급한 참 어설프면서도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면서 중국의 밝은 미래가 그려지는 것에 안심이 됩니다. 우리는 한복이 과거 스키타이의 영향을 받은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족의 특징을 잘 적용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량하고 정착하면서 민족을 대표하는 전통 양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는 외세의 직접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말고는 고개를 숙인 적은 있으나 지배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류라는 것이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과거의 중국에게 사대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머리를 조아리고 말을 잘 듣던 과거의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교육, 문화적인 측면으로도 중국에 뒤처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보다 잘하는 분야가 훨씬 더 많으며 전 세계는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전통 의복인 기모노를 당나라의 옷을 따라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전통 의복을 송나라의 옷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예수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과거 역사관에서 비롯된 인식과 그 인식을 계속 이어온 중국의 현실은 남의 것을 빼앗고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사상과 우월의식만이 가득 찬 붉은국가, 독재국가,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고립을 자처하면서 왜 고립되는지를 모르는 참 여러 방면에서도 비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는 상호 교류하면서 보완되고 또 발전합니다. 우리 한복 역시 그렇게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상호 간에 영향을 주면서 계속 발전해가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역사와 전통을 이어감과 동시에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민족적인 사명을 갖습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입고 나온 아름다운 한복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고유의 문화이자 우리 세대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후손들은 참 긍정적이면서도 잘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또 웅장해집니다. 여러분, 한복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함께해온 고유의 문화입니다. 1919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와 함께 아우네 장터를 가득 메웠던 이들이 입었던 옷도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탱크가 휴전선을 넘어 내려올 때 각 지역의 의용군을 조직해 맞섰던 이들도 옷차림은 늘 한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함께해온 우리 고유의 문화가 바로 한복입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우리 것을 계속 빼앗으려 한다면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개박살 내버릴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Yo, you wanna meet me on the floor? Yeah.